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지구화 시대 한국 농업과 농촌이니까 대부분의 얘기는 경제학적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우선 지구화라는 말 자체가 그런 내용이죠. 과거에도 지구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건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자면 뭐 무슨 사라센 제국이 있었다든지 또는 뭐 있었죠. 다 지구화 물결이죠. 지구화. 그래서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지구화 하려고 한 거예요. 다가. 네, 그런데 최근에 지구화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가 이제 평화 체제가 되다가 그 이제 말하자면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블록이 형성되니까 지구화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쪽 분 이쪽 못 들어가고 이쪽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주의가 이 사회 시스템 체제로서는 없어져 버린 거죠. 몇몇 나라가 아직도 남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지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이 내용도 주로 경제적 내용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물론 뭐 지구화 그래가지고 경제적 내용만 있는 건 아니죠. 현대 문명이 복제 문명이라고 합니다. 복제. 그걸 보셨겠죠? 복제. 말하자면 오케스트라를 복제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는 원래 어디가 들어야 돼요? 극장에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복제하고 여기에 꽂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복제 문명입니다. 복제 문명, 현대 문명 자체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DNA를 복제해요. 그렇죠? 예, DNA를 복제하는 이런 식이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배아 줄기세포. 줄기세포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생명입니다. 이건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이게 이제 복제가 최첨단이고 예, 그런데 복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인간이라는 요새와 같은 사회를 아주 고도한 소비 사회라고 해요. 고도. 굉장히 높은 고도의 소비사, 대중 소비 사회입니다. 그것도 대중 소비 사회. 대중 소비 사회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소비 사회이기 때문에 복제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복제. 그래서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계화라고 했는데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는 똑같아요. 영어로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지구화라고 그래요. 지구화. 그런데 요새 와서 우리나라에도 지구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세계화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막 노래, 음악에서부터 일반 상품까지 전부가 세계화되는 거예요. 지구화가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이 들어가요. 대중 소비 사회가 되면은 복제를 하는데 그 복제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니까 인간들이라는 게 자기 욕구 충족을 상품을 통해서 합니다. 상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품을 소비하는 거예요. 상품을 복제해서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사회지 요새가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복지화 한다 해도 그게 쓰이는 여러 가지 수단들은 거의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 상품을 소비하는데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소비라는 건 어떤 소비냐면은 상품 소비인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이 소비라는 것은 이 모방을 하는 거, 모방. 예. 영어로 하면 이뮬레이션 그라 모방적 소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어떤 걸 보면 자기보다 한층 높은 계층의 소비 행태를 모방을 해요. 그렇죠? 자기는 골프 빠져다가 조금 나아지면 골프 치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예, 다 그렇게 돼가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모방하는 것까지도 복제예요. 복제. 자기 상층 계층의 자기보다 한 위 계층의 소비 행태를 모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제죠. 복제.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중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이제 세계화 때문에 이런 거죠. 세계화 때문에. 그래서 세계화가 한편으로는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 막 빨리 가게 되고 뭐 이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또 동시에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방어력이 없는 데입니다. 방어력이 없는 데. 방어력이 제일 없는 게 뭐죠? 방어력이 제일 없는 게 예를 들면 말 못하는 것들. 그게 방어력이 없는 게 그죠? 인간과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예, 생태계 이런 게 방어력이 없잖아요. 그죠? 환경, 생태 환경 이런 것들 어린이 그렇죠? 노인 사람 죽여도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농촌 예. 이런 것들 방어력이 없어요. 이게 당해. 자기를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새는 끝발이 많이 세졌어요. 이거 뭐 보니까 여성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여성들이 방어력이 약했죠. 요새는 끝발이 상당히 세졌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래도 여성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여성이 방어력이 약해요. 세계적으로 보면 저 아프리카나 일본 중남미 이런데 막 저런 가보면 막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 그 지구화의 내용은 지구화했는데 그 내용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핵심 내용은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신자유주의. 예. 신자유주의 어려운 내용들이 예, 경제학적인 내용이 평소에 잘 안 듣던 내용입니다. 이게. 예. 신자유주의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새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하면 네오입니다. 네오. 뉴가 아니고 네오. 예. 네오리버럴리즘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 네오라는 신은 예를 들면 네오나치즘 하면 뭐냐면은 나치즘 하면은 예. 이거 무슨 뜻이냐면 부활된 나치즘 이런 소리예요. 과거 것이 부활됐다 그런 뜻입니다. 네오라는 뜻이. 예. 아시겠죠? 우리가 음악 할 때도 그래. 음악에서도 뭐 네오 클래시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럴 때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건 좋다는 의미라고 하기 어려워요. 옛날에도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자유주의 때는 이미 당했어요. 이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약자니까 당하면 강자는 덕을 봐요. 강자가.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를 지구화시키는데 신자유주의 내용을 지구 구석구석까지 퍼뜨리는데 저 아주 골짜기 다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지구화예요. 현대 세대가 그런 요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언제부터냐면 꼭 뭐 이게 꼭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1995년부터예요. 95년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유알 협상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그 협상이 타결되고 만들어진 세계 기구가 뭐냐 WTO예요. 국제무역기구 하는 게 국제무역기구. 예.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틀에 따라서 모든 걸 자유무역하는 거예요. 여기 이 국제무역기구의 이 규칙, 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규범에 따라서 모든 걸 자유무역하는 거예요. 자유무역. 예. 자유무역을 안 하면은 막 제재가 가해져요. 자유무역을 해야 돼 무조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라 하니까 마치 이 상품만 이 말하자면 무역을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신자유주의를 세계화 시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죠? AI 무슨 조류독감 이런 것도 들어오죠. 광우병도 들어오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다 들어옵니다. 말하자면은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 같은 거, 인간에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모든 질병의 자유화예요. 질병도 자유화하는 거예요. 방어력이 없으면 당해요. 이때 방어력이 없다는 건 이런 것도 이런 쪽도 있지만은 경제적 약자들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전염병을 막아낼 방법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한국에 무슨 그 의료보험 제도를 예컨대 민간에 개방해갖고 돈 많은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하면 돈 없는 사람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돈 많이 해서 고급 병을 만들어 돈 버는 사람은 덕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렇겠죠? 이게 말하자면 세계화, 지구화, 신자유주의를 지구화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덕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손해보는 사람도 많아요. 손해보는 사람 더 많죠. 미국 내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보험제도를 기렇고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있다. 강해. 그래서 이게 질병, 하여튼 전 세계적인 질병이 자유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약자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든 사람 따라 다르지만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이때 요새 막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예, 세종시 그걸 하면 덕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4대강 똑같습니다. 그죠? 농민들은 엄청난 손해봐요. 그럼 쫓겨나야 돼. 자기 고향 떠나야 돼.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그런 사람을 환경난민이라고 해요. 농촌 안 해놓고 그것도 보상 몇 번 받아가고 서울 같은 데 가갖고 집도 뭐 제대로 변변한 집도 못 마련해요. 집도 못 마련하면 먹고 사람도 뭐 갖고 먹고 살아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유, 지구화예요. 지구화. 그걸 특히 신자유주의를 지구화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에는 지구화 시대를 열려면은 사실은 이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했어야 돼요. 그렇죠?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딱 해놓고 했어야 돼요. 우린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렇게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부작용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네. 뭐 얘기를 할까? 걱정이 상당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경제학을 하시는 또 인생이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아니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시다가 늘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WTO 체제가 시작되죠. WTO 체제가 시작되면서부터가 본격적인 지구화 시대예요. WTO가 잘 안 돼요. 이게 WTO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지구화 신자유주의를 지구화시키는 말하자면 이 지구화시키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 대자본이 대자본. 네. 대자본과 권력이에요. 국가 권력. 네. 이 둘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 이걸 추진해요. 추진하는 거예요. 네. 대자본 중에도 다국적 기업이 주로 해요. 다국적 기업. 네. 다국적 기업. 이 사람들이 주로 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체제, 이 틀은 국가 권력 중에도 이 힘이 약한 나라도 있고 센 나라도 있잖아요. 강자 중심의 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대자본이고 국가 권력 중에서 강자하고 권력. 이것도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강자들 중심으로 유리한 데들이 났어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나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많은 나라들이 도장을 찍었다 뭐 찬동을 해서 그래 출범을 했어요. 출범해놓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또 손해라는 거 알았어요. 예,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협상을 새로 하려고 했거든요. 새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죽었죠. 멕시코 가갖고 그때 안 거예요. 그때 세계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강국한테 우리가 당하겠다. 나라가 문제가 되겠다. 그때 지도자들 대통령들 다 안 거예요. 쏘갔다. 중국도 그때 안 거예요. 쏘갔다. 다시 쏘면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 협상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도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게 FTA예요. FTA. 한미 FTA 관계 있죠.
우리 FTA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EU하고 FTA, 뭐 인도하고 FTA, 어디야 칠레하고도 했고 뭐 페루하고도 하락하고 다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걸 하락하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만 나라끼리 하락하는 거고 두세 나라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이런 틀로 말하자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주체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다국적 기업과 강자하고 권력 이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사회보장이죠. 한국 같으면 사회보장제도 별로 안 돼 있지. 흉내만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죠? 흉내. 예. 근데 이 말하자면은 이 사회보장제도를 미리 해놓고 보통 나라들 미리 해놓고 해요. 그래서 이거와 여기 이제 대체적으로 뭐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쪽만 아시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더욱더 진정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사회보장제도. 네.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한다니 하는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별로 잘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교 급식 뭐 무상을 하자 해도 어떤 데는 찬성하고 어떤 데는 또 반대하는 데도 있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밥 먹는 게 걱정 안 되는 사람은 꼭 공짜로 해야 되는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이 아니에요. 그죠? 뭐죠? 가족보장, 가족보장. 특히 농촌이 가족보장이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예를 들면 옛날로 요새는 뭐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니까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어가지고 새끼들을 학교도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부모 봉양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려면은 농사 지어가지고 가족 보장하려고 하면 농사 소득이 올라가요.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뭐예요? 가격을 많이 받아야 돼. 가격. 그렇죠? 가격을 높이 받아야 돼. 높은 가격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농민들이 맨날 농사 쌀값을 타락하는 겁니다. 쌀값을 타락. 사회보장 딱 했으면 쌀값을 타락을 안 해. 그렇잖아요. 사회보장 중에 핵심이 뭡니까? 자녀들 하여튼 학교와 부모들의 말하자면 이 병원, 의료 이게 큰 비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게 큰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쌀값 높이 받아갖고 이거 대략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농민들 들고 일어나면 대만한 거 대모. 자꾸 말이지. 그럼 이거를 딱 만들어놨자면 쌀값을 다 소리 안 해. 그렇죠? 그러면 서로 사이좋게 살 수 있어. 그러면 부부가 같이 일해가지고도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족 보장을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여전히 가족 보장이 많죠. 가족 보장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명절 때 되면 막 조르르 내려간단 말입니다. 선물 싸증을 주고 그죠? 이것도 일종의 가족 보장 하나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제대로 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도 마찬가지 도시도 대학생들이 말하자면 아르바이트를 왜 하려고 하느냐. 네. 말하자면 이 가장 그죠? 가장 주소득을 벌어들이는 가장 노동력이 보장을 못 받고 있어요. 아버지 월급이 작은 거예요. 충분히 많으면 알바도 할 필요가 없어. 공부하지. 이 가장 노동력이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새끼들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마누라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다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자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 그렇죠? 네. 현재 한국 가정이 상당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족 보장 한 형태죠. 농촌이 더 하죠, 이게.
예. 농촌에는 가정 파괴돼 있죠. 다가 부모 둘, 노인들 둘만 사지 나머지 다 나가 있죠. 다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농촌에. 그죠? 제대로 된 가정이 몇 개 없습니다. 몇 집 없지, 몇 집 없어. 예. 안 그러면 할매 혼자 살거나 뭐 할배 혼자 살거나 손자하고 손자하고 같이 살거나 뭐 참 가정이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면 가정이 파괴돼. 가정이 파괴되면은 정신이 말하자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안온함과 반락함 이런 것을 잘 모르죠. 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WTO 지구화 시대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되면 더욱 가속하게 막 몰아가요. 예. 제가 쓴 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래 이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났어. 그죠? 노동력 평가하는데 더 강화시켜 놨잖아. 그렇죠? 그러하고 다 쫓아내는 거거든. 그거를. 예. 이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4대강 예산을 막 편성해 놔놓으니까 이쪽 돈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 큰 틀을 형성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틀 속에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유주의. 네. 이런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이런 양면성입니다. 장점도 있고 뭐 교통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또 옛날처럼 말이죠. 옛날보다 더 낫게 뭐죠? 소위 그루메 감정 그루메 말하자면 이 집에 차 없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어디 맛있는 집 있다 하면 막 골고루 찾아가거든. 그렇죠? 식도락가들 그루메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건데 물어요 물어. 예, 식도락가. 그럼 맛있다 하면 막 길을 쓰고 찾아가. 예. 이런 거는 좋아진 점이에요. 옛날에 누릴 수 없었던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구와 신자유주의 세계화하면 반드시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다. 예. 약자들한테는 굉장히 말하자면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려고 아마 이런 제목을 붙였겠죠. 예. 그 시대에는 더욱더 진정한 사회보장제도, 흉내만 내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고 진짜 사회보장제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냐면 이렇게 되어 왔어요. 우리가 옛날에 못 살았죠. 50년대까지 매도에 못 살았기 때문에 농업이 있고 농촌의 문제가 있고 농민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농민 문제는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이것도 흉내만 내는 정도예요. 과거에 이것만 있어, 이것만. 농업 문제만.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지금 농업이라는 것은 이 경제적 용어예요. 경제적 용어예요. 경제학적 측면이에요. 과거에는 경제적 측면만 강조했어요. 못 산다. 잘 살아야 된다. 소득을 올린다. 그러니까 소득 올리려고 옛날에는 막 배고른 사람도 많고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안 되니까 우선 빈곤에서 탈출하자. 또 배고픔에서 헤어나자. 그렇죠? 헤어나고 뭐.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증산을 해야 된다. 증산.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그렇죠?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생산량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신품종 개발입니다. 네. 과거에 신품종 개발을 우리가 60년대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신품종 개발.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녹색혁명이라고 합니다. 녹색혁명. 녹색이라 하니까 좋게 생각해죠. 그죠? 녹색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녹색혁명이라 그린 리볼루션. 옛날에는 군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지도소 같은 데 가면 전부 녹색혁명을 다 써놨습니다. 전부 다 써놨어요. 녹색혁명의 기수가 대작하고 말이죠. 예. 그린 리볼루션. 녹색이라는 얘기는 빨간색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근데 이게 번역도 잘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확 커지고 하다 보니까 됐는데 신품종 개발을 해서 만들어낸 게 녹색혁명으로 나온 게 뭡니까? 이게 뭐죠? 통일별. 예, 통일별. 통일별. 예. 통일별 만들어낸 게
어디냐, 저 필리핀에 가면 RRI라고 국제벼 연구소 한대, 예, 국제 나락 연구소 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 돈비를 개량해갖고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 토양에 맞게 또 개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비를 심었어요. 돈비를 심었는데 다수확이 됐죠. 다수확이 됐어요. 다수확이 엄청나게 됐죠.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생산량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수확이 됐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소득이 올라갔죠? 그렇죠? 옛날 사람보다 생활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뭐, 집집이 뭐, 없는 것이 다 대충 있단 말이죠. 그죠? 다수가 소득이 올라갔는데, 왜 인홍합니까? 인홍 왜 해요?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식량 자금률이 떨어져요. 예. 식량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인홍은 증가하고 있고.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이걸 설명을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한다 하면 조금 거짓말이겠지만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해답을 하려 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가락해, 지금도.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락해, 계속. 식량 자금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점이죠? 제 원고에서 조금 나옵니다. 현재 한국 식량 자금률 한 25%인데, 식량 자금률이란 게 뭐냐면은, 식량 자금률이 25%라는 얘기는 한국의 농민들이 생산한 것, 농민들의 생산량을 가지고 국민의 75%만 먹이 살린다 그 소리입니다. 25%. 예. 우리 국민의 25%만 먹이 살린다. 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럼 국민의 75%를 뭐 먹는다는 얘기죠? 예. 수입산 먹는 거죠, 수입산. 예. 수입 농산물. 수입 농산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모르세요? 수입 농산물 이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요. 미국에서 배에 실어, 미십 가는 데서 딱 실어갖고 하루만 훗날 지나서 적돌 지나서 우리나라는 안 보이네요. 세계 지도를 제가 제일 잘 빨리 그립니다. 금방 그리잖아요. 이래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적도를 지나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생산할 때 여기 이제 여기서 한가마 생산했다고 해서 금방 여기 실을 수 없잖아, 그죠? 묻어놨다가 여기 이제 항구에 막 쌓아놨다가 이제 가득 차만 이렇게. 근데 가득 차는데 보관 저장을 해놓지요. 그러면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만큼 예를 들면 밀을 쌓고 여기다가 농약을 함께 치고 또 밀을 쌓고 또 농약을 치고 우리 시루떡 만들는 거 같이 해요. 안 그러면은 나라 쌀이나 콩만 잔뜩 넣어놓으면 이제 썩지요. 뜬단 말입니다. 그죠? 바보이 생기고 막 하기도 안 돼요. 그럼 팔먹을 수 없죠. 이렇게 해놨다가 누가 딱 가득 차면은 배에 이게 실어요. 그러나 이 배가 이리 와요. 근데 이 적도를 지나는 동안에 이게 공물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수분이 나 있어, 수분. 적도를 지나오면서 수분이 있고 온도가 맞으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오다가 또 쳐요, 또. 아시겠죠? 그래갖고 한국에 가져와서 밀을 가져와서 그 밀로 짜장면 해먹고 뭐 튀김하고 뭐하고 분식 전부 다 해먹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만병이 그런 거. 아토피 피부염 걸리고 이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보장 제도가 없어. 우리는 지가 돈 내고 지가 그걸 사먹고 지가 병원에 가고 지 돈 내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게 웃긴 거 아닙니까? 그죠? 웃긴 거거든 이게. 예. 네. 그럼 그런 걸 수입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수입했을 때 문제를 알려준다든지 수입 농산물 팔아먹을 때 뭘 알려줘갖고 어떻게 하게 하든지 그게 없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밀을 살리기 운동하니까 싹 퍼져나가잖아. 그죠? 네. 우리 밀 하니까. 그 여기서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보관, 저장 과정에서 이 약을 쳐요. 그 다음에 운반, 수송 과정에서 또 쳐요. 그 다음에 가공 과정에서 또 쳐요.
이러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이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 옛날에 없던 병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의료보험과 건강보험하고 다 관계되는 문제들이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제도가 없단 말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수입 농산물이 먹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보장제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없잖아요, 그게. 네. 그런데 식량 자금률을 높인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내 총생산량인데 총생산량, 네. 근데 이건 국내 총소비량입니다. 국내 총소비량. 소비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요거 생산량 플러스 뭐죠? 수입량이에요. 수입량. 그렇죠? 근데 요거 국내 총생산량이랑 별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요것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식량 자금률이 높인다 하는 얘기는 국내 생산만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화가 없다 하면 분자는 똑같아. 예를 들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분모가 달라. 예를 들어 10분의 5, 8분의 5, 6분의 5, 5분의 5, 3분의 5. 이 중에 식량 자금률이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죠? 3분의 5가 제일 높지. 다른 말로 하자면 분모를 자꾸 작게 만드는 것이 식량 자금률을 높이는 거예요. 분모를 줄인다는 방식은 이건 똑같아, 이거나. 결국 분모를 줄이는 방식은 뭐죠? 수입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수입을 줄이려고 하면 아까 저 WTO하고 연결이 돼. 그렇죠? WTO에서 수입 줄이면 뭐라 해? 이게 국내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 WTO라는 게. 아시겠죠? 네. 이게 심각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들어가면은. 예. 그래서 근데 수입을 늘리면은 이 건강하고 관계가 돼요. 건강. 그렇죠? 의료하고 관계가 돼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식량 자금률하고도 관계가 돼요. 이 WTO하고 관계가 되고. 근데 이 소비량 문제는 농민부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는 어디서 소관이에요? 소비자들이지, 소비자들. 이건 생산은 농민들이니까 이건 농민부 소관이에요. 농민부 소관, 이건 농민부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소비자들 소비자. 그렇죠? 예, 이건 농민부에서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래서 과거에는 이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너무 이 돈 중심으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거죠. 식량 자금률은 떨어지고 인원은 늘어나고 그리고 농촌에 사람도 없고 애들도 없고 그런데 농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먹고 사는 것은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으나 말하자면 낙원은 아니고 그렇죠? 농촌에 가보면 현재 농촌에 가면 사람은 사는데 학대도 받고 차별도 받고 인권도 보장 못 받아요. 농민들이 멧돼지는 멧돼지 권리를 보장받아요. 멧돼지 잡으면 어떻게 되죠?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잡아갑니다. 멧돼지가 막 저질러 농사 지는 것만 다 저질러는 근데 멧돼지 잡으면 잡혀가요. 농민이 그걸 농사 날 결단 나고 나서 그거 보상해 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더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덜 하셨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걸 하게 되면은 사회보장제도 심각성이 굉장히 나타납니다, 이게. 이거 사회보장제도를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 원장하는 친구가 이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런 걸 주장해요. 경제학적 측면은 사회보장제도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요. 김용화라고 있는 참고문을 쓰는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농촌에 가면은 결론 시간 빨리 가네. 결론만 얘기할게요. 현재 농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농자재를 많이 쓰는 농업이에요. 예. 예. 농자재를 다 투입, 농자재를 많이 다 투입을 많이 하는 이런 농업이에요. 다 투입형 농업. 예. 시설을 많이 쓰는 농업이에요. 그렇죠? 시설 이용용 하우스 하우스 받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요. 에너지, 그지? 에너지 못 투입. 예. 그다음에 중화학 농업이에요. 중화학 농업. 예. 농기계 농약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이런 농업이 현재 농업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돈이 없어 농사를 못 지어요. 돈 없으면. 돈이면 이게 전부 돈이잖아요. 이게 원료가. 이 원료라는 게 다 뭐죠? 석유입니다. 석유. 이 석유는 어디서 가져와요? 저 멀리서. 중동에서 멀리서 가져와요. 예. 이런 것들을 살락한 돈이 있어요. 돈. 그 농촌에 돈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농협이에요. 농협. 그렇죠? 농협에서 돈을 빌려요. 융자를 받아. 예. 그래서 이걸 농사 짓는데 농업에 투자를 해요. 투자하면은 투자해서 얻는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면 한 4.3% 준대요. 예. 100원 넣으면은 한 4.3원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융자를 받은 융자 이자가 얼마나 8%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빚지게 돼요. 구조적으로 빚을 지게 됐어요. 이와 같은 농업을 하는 한은 구조적으로 빚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가 반드시 희생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주장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합니다. 4대강 하는데 돈 때리 넣지. 이거 하는데 안 넣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서 구조적으로. 농민들이 그러니까 요새 농사하는 게 투기예요, 투기. 어쩌다 딱 맞으면 돈 좀 벌고, 그러면 한 3, 4년 좀 미쳐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그것도 의욕이 있는 사람, 젊은 사람이 있는 집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 빚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있는 집은 빚이 있어요. 노인만 있는 집은 빚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안 하거든, 절대. 투기적인 걸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 가진 농협을 어떻게 농민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협에서 사실은 뭘 해야 되는 상당한 부분이 사회보장제도를 해야 돼요. 그게 공제죠, 공제. 그렇죠? 공제라고 아십니까? 보험이죠. 공제라는 건 뭐냐면은 보험은 두 가지 있죠. 사보험, 그죠? 저 자본가들이 하는 사보험이 있고 협동조합에서 하는 보험이 있어요. 협동조합 보험이 있어요. 협동조합에서 하는 보험이 이게 말하자면 공제예요. 공제. 사보험과 협동조합 보험 차이가 뭡니까? 사보험이라는 것은요, 자동차 보험료를 뭘 책정을 해요? 사고 많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막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돈을 벌었다가 나쁘게 예를 듭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로비를 해. 경찰서가 로비를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안전팀 합시다. 캠페인 멀리. 사고율 떨어지잖아요. 보험료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 그럼 공짜로 돈 먹는 거죠. 사고율 높을 때 보험료 책정이 하는데 사고율 떨어져 버리면 이 공짜로 먹는 거지. 공짜로. 다 공짜로 먹는 거죠. 모든 손해보험 다 그렇습니다. 생명보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든지 간에 가갖고 제일 높은 건물은 어디 거예요? 보험에서. 네.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책정하지. 협동조합 보험료는 그렇게 책정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협동조합 원칙대로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공제라고 해요. 공제. 농협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흉내도 내지 흉내. 사실. 그래서 이 농협이 한국 이 문제 이걸 풀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게 농협하고 어떻게 참 해갖고 농협이 개심을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농협 돈도 제일 많습니다.
한국이 제일 큰 은행이 지금. 예. 이것이 지금 하여튼 한국의 농업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의존형 농업을 하면 안 돼. 석유 의존형. 예. 문제죠.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한국 농업을 대안으로 가져가라 하면은 이렇게 가져가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이게 다 보험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보장하고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저투입으로 가야지, 저투입. 네. 저탄소 녹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저투입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겁니다. 네. 저투입 지속 가능성. 저투입이 돼야 농민들이 빚을 안 져요.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사회보장이 상당 부분 해소가 돼. 사회보장 중에 리스크 분산과 리스크 누가 해놨다는 거죠? 예. 예방이 있는데 그러면 리스크 분산을 시키는 것도 되고 리스크 예방도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보험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농업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얘기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됐어요. 모든 식물은 동물의 먹이게 돼요. 모든 동물은 죽으면 뭐에 먹이게 되죠? 예, 미생물, 균에 먹이게 돼. 균. 사람의 시체를 썩게 하고 분해시키고 무폐시켜서 해체 분해시키는 게 미생물이에요. 균들이 모든 동물의 시체를 해체하고 분해시키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동물의 시체를 먹고 싼 똥이 그게 영양분이에요. 영양분. 예, 이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한 주에 흙도 들어간다 하죠. 이 흙을 먹고 그런 게 식물이 순환하게 돼, 순환. 예. 이 생명의 근본 원리예요, 순환. 그렇죠? 점심 식사하셨죠? 예. 그 어디쯤 와 있을까 지금? 순환하게 돼서 순환. 그 물질 순환. 혈액도 순환하죠. 신경도 순환하죠. 순환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예, 죽어요. 기도 순환이 기. 그렇죠?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라 해요? 기 막혀 죽겠네 가잖아요. 어른들 상당한 지혜 있는 얘기예요. 양이는 기를 못 봅니다. 양은 동양의학은 기를 보는 거예요. 기를. 이 차이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순환을 알아내야죠. 순환. 그런데 현대 이런 농업은 현재 한국에서 녹색혁명이라고 하고 막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이 농업은 식물은 뭐를 쳐 죽여요? 제초제를 쳐서 죽여요. 동물은 살충제를 쳐서 죽여요. 미생물은 살균제를 쳐서 죽여요. 그래서 순환이 다 끊어져. 생명의 본질이 순환인데 따라서 현재 농업은 반생명이에요. 반생명.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니까 생태계가 죽잖아요. 환경이 죽고 참새도 안 오고 제비도 안 오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생태계가 죽고 그러니까 반생명이죠. 예, 반생명. 사람은 독하니까 인간만 살아가는 거지. 독종인 동물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반생명이. 그러니까 생태계가 죽어보고 환경이 파괴되고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녹색혁명적 농업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요새 조금 농촌 문제를 넘어가요. 아, 지역이 중요하다. 지역. 예. 그 다음에 환경이 중요하다. 요새 와서 여름 얘기 좀 나오지. 이것도 허울 뺀 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 다 충청남도 분들입니까? 네. 금강학원 또 막아놨죠? 네. 그렇죠? 군산하고 이쪽에 이 서천하고 사이에, 그죠? 예. 네. 그럼 뭐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돼? 썩어 죽어. 물이 죽어요. 순환이 돼, 이제 순환. 네. 다 죽습니다. 근데 환경을 뭐 한박하면서 안 해, 잘. 영산강 안 합니까? 영산강도 또 죽어 있어요, 다. 네, 사회감이 이래서 문제인 거죠. 환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말하자면 환경을 제대로 생태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한다 하면은 생물 다양성 해방을 지켜야죠. 생물 다양성.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의 근본 논리가 순환과
다양성이에요. 순환. 아까 요 순환 얘기했죠? 순환과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이 다양성이 다 죽이죠. 다양성. 그렇죠? 요새 이런 문제를 조금 오는데 환경운동 단체들이 막 너무 드세게 세니까 정부에서 돈도 안 줘보고 막 다 막아보고 그죠? 네. 탄압해보고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요새 이렇게 오는데 이게 아직 문제. 여기 뭐 문제냐면 여기 이제 사회보장 복지 예산 복지 문제가 여기 오는 거예요. 이까지 오진 않아요 지금 제대로. 이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서 이 생태 환경 지역 문제로 제대로 이것이 돼가지고 이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돼.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원리 이게 사회보장 문제죠. 복지, 행복주무권 헌법에는 다 보장돼 있어요. 그거 안 하잖아요. 헌법 위반이죠. 사실은. 예. 그거 안 하고 이거 아직 뭐 흉내만 내고 있어요. 한국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큰 특징이 뭐냐면 외국과 선진국이라는 데를 복받은 거 아닙니까? 선진국이라는 데는 어떠냐면은 노동자들이 제일 못 살아요. 특히 유럽 같은 데 그죠? 예, 노동자들이 제일 못 살아요. 하층이 제일 하층.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요. 기준.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쭉 만들어놨어요. 여기. 근데 한국의 노동자와 서양의 노동자는 달라요. 한국의 노동자가 이만큼이고 농민은 여기에 농민. 예, 농민 위에가 여기 도시 민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여기 무슨 회사원하고 말하자면 그런 말 고정 회사원들 이런 사람들 그죠? 예. 월급 받는 사람들 있고 위에 뭐 여러 가지 있고 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들 이 틀을 배합 이 틀을 본받아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특히 농촌 사회보장제, 농민 사회보장제도는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예. 그런데 더더욱 문제인 것은 옛날에는 이 녹색혁명하고 할 때는 농민들이 75년에도 한 농민수가 한 1,500만 명 정도 됐어요. 지금은 농민수가 한 300만 정도 됐네. 320만 정도. 그 사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때는 농민들이 다 말하자면 민중이라 할 수 있어요. 대중. 민중이라 할 수 있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은 소수의 소수. 소수자. 그렇죠? 소수자. 신용불량자 숫자보다도 작아요. 네. 심각한 얘기죠. 소수자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보호받는 겁니다. 그죠? 야생 동물도 멸종 위기종 하면 다 보호를 받잖아. 그죠? 고래도 잡지도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디안도 다 보호받고 다 보고. 한국의 농민만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아니 사실입니다. 사실. 예,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 농촌 지역의 사회 보장제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저는 막 상당히 고맙긴 한데 말하자면 이런 나쁘게 얘기하면 말이죠. 이러한 너무 기능주의적으로만 하시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만 빠지는 것보다는 이러한 이 중심적인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농민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농민들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그럼 달라져요, 생각이. 우리 오빠다. 뭐, 우리 친척 누구다 하면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네. 애정이 더 있어져요. 그 기능주의적으로만 접근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핵심 내용이 여기 한국의 농촌지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요걸 아시면 나머지 이제 기능주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 갖다 붙이고 숫자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예.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환경까지 왔는데 환경 지역 문제까지 왔는데 지역에 오면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지역복지라는 걸 하죠. 지역복지라는 걸 합니다. 한국에는 지역복지가 약하죠. 경기 뭐 교육감이 맞아 급식 뭐 무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네. 난리가 났어요.
의회에서 막 뒤집어 엎고 말이지. 돈 다 삭감해보고 근데 오늘 그게 쟁점이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오늘 선거 쟁점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올랐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쟁점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